푸른밤 종현입니다.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고요.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약간의 성공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 역시 미움이 아닌 미지근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항상 그 약간이 문제가 됩니다. 약간, 나름, 어느 정도, 뭐 이쯤이면 이런 말들은요, 그래도 중간은 같다는 위안과 지금 이 자리에서 쉬어도 된다는 핑계를 준다고 하는데요. 경험상 얘기를 해보면요, 그 위안과 핑계가 내 한계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라는 생각과 계속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요, 다른 누구의 방해가 아닌 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4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4월 3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였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노래는 오프닝 곡으로 딱인 것 같아요. 푸른밤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콜드플레이의 노래 자주 틀어드리는데 좋아요, 언제 들어도.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약간의 무언가가 더 큰 그 무언가를 방해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든 약간 하기 시작하면 결핍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결핍이 오기 시작하면 더 갈구하고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뭐 보통 뭐 그쯤이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내가 목적하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원하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미지근한 사랑이 되게 슬프네요, 이 표현 자체가. 뭐 성공이나 뭐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 거기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미지근한 사랑에 만족을 하기 시작하면 열정적인 연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 사랑할 때는 완전 화끈하게 합시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저처럼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가슴 아파.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오늘은 특별히 가수분이 아니시고요, 작사가 김이나 씨 함께 하십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작사가님이세요. 샤이니의 곡도 여러 곡 작사로 참여를 하셨고, 사실 뵌 적도 있는데 따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 적은 없어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터키항공, 서울사이버대학교, 광명시청, 제영, 위플래시, 인피니티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제가 오늘 온 곳은 뉴욕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 이곳에 온 이유, 어떤 영화 때문인데요. 이 영화, 한국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지금도 영화의 수록곡들을 거리에서 자주 들을 수 있죠. 영화의 제목은 비긴 어게인. 뉴욕 맨하튼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마크 러팔로, 키라 나이틀리, 무엇보다 머룬5의 보컬 아담 리바인이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 영화 보신 분들 아마 다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극 중에 댄의 역할을 맡은 마크 러팔로가 술에 취해 어떤 바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키라 나이틀리, 즉 그레타의 노래를 듣고 첫눈에 반하는 장면. 바로 이곳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허름한 바에서 촬영이 됐죠. 이 무명의 바는 실제로도 있는 장소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영화보다 더 허름하고 비좁은 평범한 곳이네요. 이 바에서 그레타가 연주했고 때는 그 연주에 맞춰 상상으로 편곡을 했죠. 그때 흘러나왔던 그 곡 다시 들어봅니다. A Step You Can't Take Back.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in a bag by your side, and all at once what seemed like a good way.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키라 나이틀리의 A Step You Can't Take Back 이었습니다. 원스래 비긴 어게인 수록곡이죠? 저는 안 봐서 제가 푸른밤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죠. 이런 식의 사랑 영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수록곡들은 참 좋은 노래가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영화는 안 봤어도 노래는 알 정도로 한국에서도 상당히 대히트를 했고 음원 차트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귀에 익숙한 그런 곡들입니다. 키라 나이틀리는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됐겠죠. 어쨌든 이런 멋진 스토리, 영화 내에서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편곡을 하고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음악을 또 어떻게든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렇게 또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우리 가족분들은 아시겠죠?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는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프로듀서가 작은 바에서 노래하는 우리 가수들을 만나서 사인합시다. 바로 사인해서 또 대스타가 되고 그런 경우들을 자주 소개를 해드려서 또 너무 막 영화 같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 들어봤고요.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몇 개 만나보죠. 1233님, 지금 회사에서 4명이 야근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흑흑. 데이터 1000개 입력 중인데 종현 DJ가 노동요 좀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노동요, 일할 때 듣는 노래 노동요라고 하죠. 데이터 1000개 입력,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숫자 자체가 너무 1000개 너무 높네요. 힘내시고요. 푸른밤 끝나기 전에는 마무리하고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소연님, 저 사장님 됐어요. 다음 주에 소이 캔들과 수제 비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방 문 여네요. 지금 완벽한 개업을 위해 밤샘 야근하고 있습니다. 20대 미모의 여사장이고 싶지만 미모는 없어요. 하하하. 잘 되라고 응원해주세요. 쫑디 파이팅 받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파이팅, 대박 나십시오. 소이 캔들과 수제 비누 요즘에 많이 만들죠. 그 향초라든지 비누라든지 향이 나는 무언가
저도 사실 관심이 많아서 한번 꼭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향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향초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어딘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개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유리님, 입술 헤르페스가 났어요. 취준생인데 면접 잡힐까봐 걱정이에요. 아픈데 면접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 슬프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거죠? 이 입술이나 뭐 또 동그랗게 하얗게 상처 나는 거. 약 바르시고요. 진짜 빨리 낫는 약 있는데 엄청나게 아픈 약. 세 글자. 알 어쩌고 저쩌고. 알띵칠. 저는 피곤하면은 이 입에 구멍 난다고 하죠.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이번에 저 솔로 활동할 때 동시에 한 9개 정도가 입에, 구강에, 혀에. 그래서 큰맘 먹고 알띵칠을 사서 정말 고통의 괴성과 함께 발라서 비교적 빨리 났었어요. 어쨌든 김유리 님도 급하게 면접 있으시면 그렇게라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통증은 엄청나지만요. 이정희님, 지금 딸이랑 영어 단어 누가 많이 적나 내기하고 딸이 이기면 이번 달 용돈 올려주기로 했는데요. 제가 졌어요. 이건 뿌듯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이 학업에 함께 동참해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용돈이 걸려있다면 더욱더 피를 튀긴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독후감 쓰면 용돈 주는 시스템을 사용하셨었죠. 그래서 정말 한 주에 독후감을 3개씩 쓰거나 말도 안 되는 짧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독후감을 보려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어머니도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반강제로 제가 3권 읽으면 그 독후감 검사를 하기 위해서 3권을 다 읽으셔야 하는 그런 윈윈의 관계. 앞으로도 이런 학습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좀 힘이 나요.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라는 그런 기분 때문에. 이예리님, 저 몇 시간 전까지 삽질에 빠져 있었어요. 조 모임에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한 분이 먼저 메신저로 말을 걸고 달달한 말을 다 하더니 아까 제가 처음으로 먼저 톡을 했더니 여자친구랑 밥 먹고 있다네요. 이거 뭔가요? 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착각. 혼자 착각한 거 아닐까요? 그냥 그분은 평소에도 달달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하루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가고 또 정말로 생각보다 깊이 빠져서 헤어나기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냥 에이 뭐여 하면서 새로운 분 찾으세요. 있을 거예요. 황혜빈님, 쫑디 오늘 양치하다가 충치를 발견했어요. 아휴, 성인이 돼서도 치과 가는 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cm에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 치과야. 몇 살이 돼도 좀 싫은 것 같아요. 일단 소리가 너무 공포스럽고요. 그리고 냄새도 별로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치과 향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좀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좀 양치나 치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치과 가기 싫어서. 소리가 너무 이 소리가 소름 돋잖아요.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요. 이 충치가 더 커지면 더 아픕니다. 신경치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그것도 또 마취하고 했었나? 그래서 딱히 그렇게 통증을 많이 안 느꼈어서
어쨌든 뭐 신경치료까지 안 가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자이언티 그리고 크러쉬가 함께한 그냥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안쓰러워 보여 인사하는 거라면 내 마음 다칠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자이언티 크러쉬의 그냥 들으셨어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동숭아트센터 꼭두 소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오픈런으로 공연 중인 연극 작업의 정석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연극 순위 아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4월 9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스타 작사가 김이나의 작사 이야기, 김이나의 작사법,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은 일상의 언어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티켓과 도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좋은 노래에는요, 곡의 호소력, 보컬의 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이 중요하죠.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에 잠기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어쩌면 내 얘기 같은 가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감성을 아우르는 노랫말로 사랑받는 작사가 김이나 씨와 함께합니다. 네, 가요 좀 듣는다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한국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에 저작권 수입료 1위 작사가이자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로 유명한 분, 작사가 김이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푸른밤에 처음이시죠? 그러게요. 네. 여기에 다 오게 되다니 참 신기합니다. 아주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타블로스 씨 라디오 나오셨을 때 네네. 저 이렇게 대기하면서 와, 김이나 씨다, 김이나 작가님이다 막 말도 안 돼. 이랬었는데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부스에서 만나 뵈니까. 제가 더 신기하네요. 자, 이제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푸른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 항상 늦다 보니까 네네네. 제일 자주 걸리는 시간대가 딱 푸른밤 시간대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는 사실 혼자서 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쵸. 뭐 차에서나 뭐 혼자서 네. 작업하시기 전이나 이럴 때 들으시겠네요. 차에서 자주 듣죠.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었어요. 왜요? 제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셔서 아, 이분이 되게 굉장히 차분한 분이구나. 이분이 되게 어떤 침전형으로 뭐 어떤 감수성이 있는 침전형 감수성이 있는 네네. 분이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사도 그렇게 잘 쓰고 예. 곡도 쓰시고 그러는구나. 아닙니다. 어쨌든 푸른밤도 알고 계셨고 종종 그럼요.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김이나 씨 오늘 나오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가요 네. 작사가 분들 중에 가장 영향력도 있고 색깔도 뚜렷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함께하게 돼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가사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네.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책도 내셨어요. 그렇죠. 역시 김이나의 작사법 벌써 베스트셀러에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이 책 읽으면 다 김이나 씨처럼 이제 가사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저작권료 이제 1위 될 수 있는 건가요? 부끄럽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예, 이게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네. 제 이름이 뭐 어떤 대명사적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정석이라기보다는 저의 네네. 작사법을 좀 많이 담았어요. 음. 그리고 저는 최대한 어떤 제가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아주 좀 솔직하고 좀 노골적이리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쓰기는 했어요. 이왕 쓰려면 진짜 이야기를 써야지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좀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사랑을 해서 베스트셀러에 네. 올랐다고 하는데 혹시 가수들처럼 네.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도 솔로 냈을 때 네. 5분이 멀다고 확인하거든요. 차트.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김이나 씨도 뭐 차트 확인하셨나요? 내 책 얼마나 팔렸지? 뭐 베스트셀러 뭐 순위에 있나 이런 거 확인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차트 순위에 사실 그렇게 크게 연연을 하는 사람이라 연연할 수 있죠. 네. 아니, 내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네네네. 너무 연연을 해서 네네. 조금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특히 또 저는 이제 음악 쪽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제 관련 가수들이나 제가 참여한 게 나오면은 뭐 진입 순위는 꼭 확인하는 편이고 맞아요. 그 다음날 아침 순위를 확인하고 뭐 그런 일련의 것들을 하는데 제가 자꾸만 이제 매일매일 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출판사 편집자가 항상 멀리 보시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초조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맞다 여기는 음원이 아니지 좀 다르지 하고선 좀 진정을 좀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주셨어요 한 권. 감사합니다. 네, 사인까지 하셔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좀 웃겼어요. 왜요? 내가 왜 샤이니 종현에게 사인을 하지? 되게 이상한. 예, 아닙니다. 해달라고 하기 전에 사인을 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감사하죠. 가끔 미안해서 이런 나왔을 때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심야포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코너가 네. 포장마차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뭐 술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네. 술 좋아하세요? 술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술을 일단 이렇게 주량이 별로 세지가 않아서인지 네네. 술을 마시면은 좀 필요 이상으로 업이 된다거나 다운이 된다거나 해서 다음날 후회하는 일들을 네네네. 하곤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없을 바에 마시지 말자. 피하시는군요. 멀리 한 그래서. 편이에요. 네. 뭐 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작사가시니까 네. 이쯤 돼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김이나 씨가 가사를 한 노래 중에 한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제가 드라마 궁 옛날에 했던 네네. OST Perhaps Love라는 곡을 가사를 썼었거든요. 네네. 그거 우선 준비해 왔어요. 어떤 가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그 드라마 시놉시스에 맞춰서 쓰는 거니까 OST는 네. 조금 이게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 서로 언제부터 우리가 좋아한 거였는지 또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때도 그러면 사실 나 너 좋아서 너 나 좋아한 거였어? 이런 그 시간 있잖아요. 제일 좋은 시간. 네네. 가장 사귀자라고 얘기하기 직전의 타이밍이군요. 그쵸.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당히 간질간질거리고 그쵸.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는 그렇죠. 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드라마 궁의 OST입니다. 듣고 올게요.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듣고 오셨어요. 드라마 궁의 OST입니다. 노래가 후렴구가 확실히 귀에 확 들어와요. 사랑인가요? 이 부분이. 김이나 씨는 이 곡에서 네. 이 곡 가사의 척추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딘가요? 가장 중심. 이 부분이 빠지면 이 가사는 움직일 수 없다.
사실 근데 제가 다른 것 같으면은 그것은 바로 이곳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네. 제가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네네. 듣고 나시면 그거를 제가 못 뽑아요. 못 뽑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아마 가장 첫 히트곡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런 거를 계산해서 쓰지 못할 때였어요. 그저 뭐랄까 그에 대한 뉘앙스를 전체적으로 풀어내신 거군요. 네, 처음부터 그래서 끝까지. 이게 상업적으로 봤을 때 캐치하게 쓰이는 네네. 펀치라인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계산을 할 줄 모른 채 좀 만들기는 했었던 거라 네네네. 저는 굉장히 뭐랄까 그냥 사랑인가요? 라고 이제 그냥 묻는 것이 이제 후렴구에서는 보통 이제 결론형 감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의문형으로 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은 확인 중인 둘 다 소심한 사람 네네네. 그런 게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네. 설레임이 후렴구의 의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곡의 분위기와 그리고 드라마의 이미지가 잘 맞아서 더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드라마 OST 네. 사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네. 장르예요. 드라마 OST라는 장르가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죠. 네. 왜냐하면 일단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그 스토리에 좀 더 극대화시키는 감정선을 만들어주는 네. 음악이 필요한 건데 네. 거기서 가사가 참 큰 역할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좀 임하시는지. 매력적인 장르이자 사실 다른 때보다 훨씬 신나게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가사는 어떤 그 화자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네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캐릭터가 있으면 어쩔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데 네네. 주어진 이제 글자 수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아쉬운 채로 가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네. 드라마는 이제 반대잖아요. 제가 만든 캐릭터가 아니고 그렇죠. 이미 있는 캐릭터에서 거기서 이제 어떤 찰나의 감정만 딱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일단 좀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는 조금 더 쉬우면서도 그렇군요. 좀 약간 엎혀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김이나 씨는 그러면 네. 저는 습관이 그래요. 평소에 생각하거나 뭐 어느 문장이 떠오르거나 단어가 있을 때 그냥 나열을 해놓듯이 휴대폰 메모장에 네. 나열을 해놓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꺼내와서 곡에 맞춰서 가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곡을 만나기 전에도 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런 거를 아주 가끔씩 하기는 해요. 네네. 저 역시도 나열식으로만 단어만 남겨놔요. 네네. 왜냐하면은 나의 생각을 남겨놓는 거는 최대한 오히려 피하려고 해요. 네네. 그거는 근데 종현 씨는 제가 볼 때 종현 씨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네네. 필요하신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싱어송라이터들은 이제 네네네.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순간순간 했었던 생각을 메모를 해놓는 게 참 좋은 일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사의 테마나 캐릭터 이런 모든 것들을 대체로 이제 가수한테서 얻어내요. 그래서 아주 뭐 제목으로 쓰기 좋은 말이라든지 그런 거를 메모를 해두는 습관은 있는데 늘 백지 상태로 있다가 곡이 왔을 때 그 곡과 가수한테서 좀 많이 찾아내려는 습관이 있어요. 부르는 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뭐 네. 연구를 한다거나 그렇죠. 관찰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가장 많이 관찰했던 아티스트 누군가요? 궁금했던 아티스트라거나. 궁금했던요. 네. 일단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찰한 아티스트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던 윤상이고 네. 이 요즘 이제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최근 좀 아마 뭐 네. 보이그룹, 걸그룹 이런 시대가 되고 나서는 저는 정말 아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 제가 샤이니 팬으로 유명한 걸 알아요. 네, 저도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귀에 들어가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네 얼마나 제가 떠들고 다녔으면 이렇게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좀 관찰을 해둔 편이에요. 샤이니는. 저희 앨범에 헬로라는 곡도 네네. 가사를 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곡의 가사는 어떻게 또 쓰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때는 이제 뭐 SM에서 연락이 와서 썼고 제가 생각한 샤이니는 굉장히 좀 탄산수 같은 팀이었어요. 청량감이 있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되게 뭐
알코올이 없이 네네. 굉장히 좀 산뜻하고 어떤 남성적인 매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풍기지 않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사가 나오게 됐었고 좀 소년스럽지만 그치만 한 가지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나도 뭐 솔직히 말해서 처음은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이 아마 있었을 그래서 거예요. 후렴에 나름대로 용기 냈어요. 이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아주 막 너무 풋풋하게 막 첫사랑을 하는 애 빠진 소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해보긴 해봤는데 여전히 순수한 정도? 약간 그럼 좀 맞지 않나요? 소년의 감성이었죠. 그쵸, 소년이긴 하지만 이제 첫사랑은 아닌. 슬슬 이제 사랑을 알아가는 남자, 네네네. 성장하려는 듯한. 그렇죠. 그때 저희 이미지와는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셨고 네. 상당히 많이 불렸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업하신 곡이 200여 곡 된다고 하시는데요. 네. 와, 뭐 200여 곡이나 가사를 쓰셨으면 정말 이제 뭐 이런 곡도 있고 저런 곡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중에서 네. 가장 빨리 작업이 마무리됐던 곡은 뭐였을까요? 그 방금 틀었던 퍼이스 러브도 그랬었고 네. 아브라카다브라도 좀 아, 그래요? 그랬었어요. 네. 아브라카다브라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맞습니다. 노래인데 네. 이 노래도 상당히 가사가 인상 깊거든요. 어떻게 또 작업을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걸리셨는지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 30분 안쪽? 아 정말요? 정말 빨리 끝나셨네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이게 30분 안에 썼어요라고 하면 굉장히 막 뭐 천재라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정말 히트곡이 나올 때는 제가 볼 때 많은 뭐 만드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는 사실 3시간 넘어가면 네. 그 가사 놔요. 맞아요. 네, 저는 3시간 안에 무조건 가사를 다 써내려가야 이거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저도 가사를 이렇게 데모로 내고 뭐 그렇잖아요. 네. 30분 안에 끝났었던 그러니까 3시간 안에 끝났었던 가사들만 다 픽이 됐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냥 빨리 쓴 게 좋은 가사가 빨리 나온 게 아니라 빨리 나오는 가사가 좋은 가사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후루룩 나왔을 때.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그 가사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비밀은 있다. 네. 아이유 씨의 아, 그 가사가 상당히 도발적이고 네. 1절 벌스 부분이 상당히 도발적이고 네. 내가 누굴 탐했었는지 네. 네가 알면 뭐 이런 가사가 네. 너무 되게 아이유 씨와 가인 씨의 그 매력을 배가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를 탐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누구나 비밀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도 되게 아껴요. 그 노래는 똑같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인이는 내가 누구를 즉 좋아했었는지 알면 너 궁금할 거야, 깜짝 놀랄 거야라고 말하고 아이유는 반대로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알면은 너는 진짜 까무러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두 친구들에게 대중들이 보는 그 두 친구들에 대한 시선을 염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는 제가 정말 누구 좋아할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아이유는 누굴 싫어할까가 더 궁금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유는 사실 너무 좀 아이가 네. 그 친구는 뭐 항상 밝고 네. 뭔가 천방지축에 즐겁고 해피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뭔가 별로 그렇게 누군가를 막 굳이 싫어하는 맞아요. 스타일이 아닌 실제로도 그렇고 잘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김이나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힘들게 했던 노래 가사 쓰면서 어떤 노래죠? 좀 굉장히 여러 곡들이 생각이 났었는데 네. 나름대로 이 12시 시간대에 맞춰서 네네. 조금은 전 브라운 아이드가 식스센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곡도 가사가 좋죠. 네, 그거가 조금 이 새벽 시간에 많은 분들을 좀 너무 들쑤셔 놓을 것 같아서 신화의 온더로드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이 좀 고생했었던 좀 기억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하면 이게 작곡가가 요구하는 사항과 네. 또 제작진이 원하는 사항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 작곡가분도 원하시는 어떤 게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신화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네네. 작곡가분이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약간 조금씩 다 다르신 거예요. 물론 6분 다 말씀을 저한테 의견 주신 건 아닌데 네네. 3분? 민우 씨랑 에릭 씨랑 또 동환 씨였던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원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살렸으면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 신혜성 씨도 그렇고 뭐 어떤 분은 이게 발음이 조금 더 가이드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네네네.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내용이 울컥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고음 올라갈 때 발음이 조금 더 열리는 거였으면 좋겠다. 네네네. 어떤 분은 리듬을 좀 더 찍으면서 부를 수 있는. 어려워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파. 그렇죠. 육 회장님이라고 가끔 예, 저희가 예, 예. 불러요. 네네. 신화 분들을. 근데 그 모든 이제 그 분들의 니즈를 맞추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이니까. 탄생했던. 네. 그래서 뭐 결과는 아주 제 마음에도 들고 육 회장님께서도 좀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네 만족은 했었어요 결과에. 자, 그럼 이 노래 듣고 2부 마치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신화의 On the Road 듣고 오겠습니다. 넌 어디 있니 날 기억하니 날 듣고 있니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작사가 김이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고 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곡도 가사 쓰셨어요? 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으시죠?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종현 씨가 굉장히 저에게 많은 칭찬을 막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제가 있을 때 제 네네. 앞에서 하지 마시고 SNS에서 좀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니에요, 제가- 했습니다. 아니 예. SNS에 이 노래 가사 진짜 장난 아니다 끝장이다 하면서 올렸던 가사들 중에 김이나 씨의 가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결핍이 있어서 칭찬을 끊임없이 좀 원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아니 사실 작사를 상당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내가 쓴 가사 발매됐네? 네.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가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바빠서 네네네. 연락을 저한테 깜빡하고 못 주실 때가 그런 경우가 있는.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채택이 안 된 경우에는 보통 죄송합니다. 김이나 작사가 거 못 쓰게 됐어요라는 연락을 웬만하면 안 받아요. 못 네네네. 받아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침묵이 곧 이제 나는 안 됐구나. 그랬구나. 네, 그런 거구나. 네. 저, 그랬구나. 참고로 이번에 엑소 콜미 베이비 들으면서도 그런 거구나. 아니, 그렇죠. 사실 거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가요? 전 샤이니 노래 가사 쓸 때도 와. 녹음실 가서 네. 가사 받아보고 그때 알아요. 안 됐구나. 된 것도 가서 가사 받아보고 됐구나. 그쵸.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로 그쵸. 제가 나왔는데 모르고 이제 쭉 그리고 굉장히 예전에 썼던 거예요. 네네네. 뭐. 엑소의 럭키 같은 곡. 네. 이 곡도 맨 처음에 발매됐을 때 당시에는 모르셨다고. 몰랐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가 나왔는데 이게 웬 엑소인가 했죠. 웬일이야. 이게 웬 엑소인가? 알고 보니 엑소. 그렇죠. 정말 김이나 작사님이 여러 곳에서 또 의뢰를 받으시고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어나는 해프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김이나 씨는 사실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그게 궁금해요. 학창 시절에도 꿈이 작사가였는지.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요. 네. 저는
어떻게 하지? 지금 감성적인 답변이 아닐 텐데. 괜찮아요. 저의 학창 시절 꿈은 그냥 제가 제 돈을 버는 여자였어요. 오, 현실적이네요. 네, 좋아요. 그냥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어쨌든 뭔가 그거 요새는 잘 쓰이지 않는 촌스러운 단어가 됐지만 커리어 우먼. 네네네. 커리어 우먼. 커리어 우먼이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먼지를 이렇게 털어 이렇게 여기서 불고 여기 있다. 여기 커리어 우먼 단어 꺼냈어요. 바로 그러한 단어 네. 뭐 화석이 되어버린 뭐 그게 꿈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20대가 되면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물론 그 전에 특징이 하나 있었다면 저는 노래를 들을 때 가수보다 작곡가를 많이 봤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라는 호기심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초반 정도부터 그 꿈이 생겼어요. 이렇게 나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공연 연출자일 수도 있고 네. 무슨 심지어는 음반 자켓 디자인이더라도 네. 그런 어떤 식으로인가 음반 제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제 꿈에 가장 닮아 있는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 직업은 A&R이에요. A&R. 네, 그러니까 가장 사업부. 그렇죠. 회사 안에서 음악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곡을 섭외를 하고 네. 그 프로듀서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 정말 실무를 많이 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책임감도 있는 네네. 일인데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꿈에 가장 닮아 있는 직업이고 작사가는 사실 뭐 좀 생각도 못 해봤었던 일인데 잘 풀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처음 시작하셨어요? 작곡 이게 계속 조금씩 음반 제작 일에 제 딴에는 가까워지는 노력들을 막 했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사했던 회사 중에 이제 모바일 컨텐츠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요즘은 이제 또 그것조차 이제 화석이 되어버린 아마 회사일 텐데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게 낯설었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폴더폰 시절. 네, 그때 막 동영상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술이 처음 탄생하면서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상들을 네네네. 또는 음악들을 막 만드는 회사들이 생겨났었어요. 그때 한참 벨소리가 음원 시장을 거의 유일한 수익을 큰 수익을 내는 유일한 통로기도 했었고요. 네. 그때 제가 그 회사 일하면서 콘텐츠 기획팀이었었는데 벨소리 차트가 항상 있잖아요. 그때는 뭐 어떤 음원 차트보다 훨씬 강력한 지표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이지 구성을 하고 1위를 한 음원을 뭐 다운받았을 때 어떤 따라오는 이벤트, 상품 뭐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협찬을 받고. 저는 그때 제가 음악 일을 시작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음악 사업에 몸담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시작하고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작곡가분 김영석 작곡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 제가 작곡을 배우고 작곡가를 어마어마하게 존경하고 작곡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께 단 한 번의 레슨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했더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르셨어요. 저를. 그랬는데 작곡은 힘들 것 같지만 제가 쓴 거를 이제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제가 쓴 거를 뭐 글을 보시게 돼가지고 가사 쓰면은 잘 쓸 스타일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작사를 해야지 마음 먹고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렇죠. 연이 어떻게 닿아서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 역시 또 주변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가사를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괜히 마음이 많이 가는 곡? 그러니까 이 곡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듣고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가사 있으신가요? 제가 쓴 것 중에서요? 네. 다 그렇죠. 당연히 다 그런데 네네. 뭐 이거 물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수록곡들이 많이 그래요. 음악 시장 자체가 요즘에는 네. 대부분 타이틀곡 외에는 뭐 듣기 힘들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선택의 폭 자체가 많이 제한적이어서.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타이틀곡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시고 하는데 수록곡들은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좀 네. 자극적인 뭐 그렇죠. 컨셉이라든지. 네. 또 사랑 이별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들도 네. 하고
그런 것들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자,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음 이번 노래도 김이나 씨한테 좀 사연이 있는 노래라고 하던데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서지영 씨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곡이 바로 그런 곡이네요.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앨범에서도 수록곡이었었는데 네. 이 노래가 제가 이민수 작곡가 그 아이유 좋은 날과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많은 히트곡을 쓰신 이민수 작곡가와 합을 맞춘 첫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때 이 가사를 쓰면서 처음으로 말맛이라는 거를 느껴봤던 것 같아요. 말맛. 네.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발음으로 그러니까 가사는 쓰는 게 아니라 들릴 말을 디자인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때 이제 처음 제대로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발음을 어떻게 같은 단어도 네. 같은 의미도 어떠한 표현을 네, 발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래서 쓰면서 이민수 작곡가 데모에 이제 가사를 붙이면서 나도 모르게 약간 리듬이 타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워낙 오래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마치 네네네.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긴 아는데 물에 처음 뜰 때 이론은 아는데 이해가 안 가다가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진 않는. 네, 근데 처음으로 물에 탁 떠보는 순간 같은 거? 이 노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요새는 굉장히 하지 않는 일인데 제 개인적인 무슨 좀 기억 네. 같은 거를 좀 담기도 해보고 아, 그래요. 그랬던 곡이에요. 그래서 자, 데려왔어요. 그럼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서지영의 어느 멋진 날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멋진 날 이런 아름답고 멋진 날 서지영의 어느 멋진 날 듣고 왔어요. 노래 제목을 딱 보면 네. 왠지 상당히 뭔가 좀 천천히 나올 것 같은 발라드의 느낌 딱 받았는데 네. 이 곡이었군요. 네. 신나네요. 여기 굉장히 신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도 모르게 리듬감이 타졌다 네. 가사 쓸 때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 곡에서 말의 맛을 처음 느끼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사실 작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어디서 영감 받아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수와 곡의 전부 거기에 숨어 있는 거를 찾아내는 약간 보건미술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보건미술이 되게 표현이 좋네요. 그러네요. 보건미술. 저도 뱉어놓고 나니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었어서 그러니까 무언가 뭔가 숨겨져 있는 네. 그리고 뭐 덮여져 버린 무언가를 네. 좀 더 뚜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색채도 조금 더 진한 부분은 진하게 해주기도 하고 보건미술 그러네요. 근데 이 가수가 가진 이미지가 일단 핵심이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로 보통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대중은 사실 제가 종현 씨가 김이나 작사가가 유명 이런 얘기를 해도 대중 중에서 제 이름을 인지하시는 분들은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좀 열심히 가요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다 아시는 거지. 네. 그냥 정말 전체 국민으로 놓고 보면 정말 0.000 몇 프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아이덴티티라기보다는 네. 부르는 가수의 아이덴티티나 이미지를 좀 더 그렇죠. 색채화시키고 싶다. 네, 그래야 감상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몰입이 잘 돼요. 저는 제가 그냥 리스너였을 때 그랬었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되게 섹시한 여자가 어떤 남자에 대한 너무 순애보적인 네. 노래 가사를 부르면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매치가 좀 안 된다. 네. 가사와 이미지가.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남아 있었는지 항상 최대한 매칭을 이제 시키려는 거를 해요. 그렇군요. 네. 그 가사의 원동력은 팬심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요를 굉장히 좋아해야 하고 네네네.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 부르는 사람을 그냥 딱 한 명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좋아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관찰력이 평소에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일할 때 뭔가 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팬심이라는 거. 네. 그래서 결국 관찰의 힘이 좀 필요한 작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내 이야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맞아요. 그래서 상대를 좀 많이 좀 보는 시간? 네. 그러면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관찰하고 있는 가수 누군가요? 블락비요. 블락비 좋죠. 네. 블락비. 그 지코 지코님 씨가 분이 곡을 많이 쓰고. 제가 최근에 나타난 좀 오랜만에 굉장히 되게 잘한다. 가사도 잘 쓰고 똑똑하죠 아주. 네, 곡도 잘 쓰고 제가 옛날에 줄리엣을 통해 종현 씨를 가사를 되게 프로 작사가가 썼구나 생각했던 게 네네. 그 리듬감 때문에 네네. 어택을 어떤 발음으로 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작사가가 썼구나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사실 좋은 내용보다 네. 댄스곡의 리듬감을 살리는 게 프로 작사가가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일이에요. 네네. 일반 대중분들이 보실 때는 발라드 가사를 보고 가사가 좋다 말다 평가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리듬감으로 이건 선수가 썼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보이는데 저 그걸 듣고 켄지 씨나 네네. 이런 분들이 썼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고 종현 작사 맞죠? 네 맞아요. 줄리엣가 썼죠.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벌써 어떻게 이렇게 가사 리듬 맛을 잘 알지? 이렇게 보통 오히려 처음 가사를 쓸 때는 문장 욕심 내느라고 리듬을 놓치거든요. 네네네. 그거에서 놀랐었던 충격이 있었는데 이 블락비의 지코 또한 그런 기분 좋은 충격을 주는. 지코 씨 정말 기가 막힌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좋아하시나요? 저 엄청 좋아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야기할 때 맨날 넌 천재인 것 같아 지코야 너는. 동생이에요? 네, 지코가? 저보다 2살 어릴 거고요. 2살 어리고 심지어 어린 친구가 그렇게 음악적인 욕심도 많고 작업도 많이 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코가 형 같은 건 왜죠? 그건 글쎄요. 내가 동안이라. 동안이시라서 그런가? 야, 지코가 키가 커서요. 제가 키가 작아서. 자, 가요를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도 노래 상당히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어요. 음. 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가사 쓰는 거, 네. 그런 거 일이나 직업이 돼버리면 네.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김이나 씨는 그럴 때 네.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 스트레스 받으실 때 많으세요, 종현 씨는? 저는 사실 스트레스가 원동력이 돼요. 크게 되시겠어요. 이미 크시지만 아마 이제 아유, 우주 감사합니다. 사이즈로 크게 아유, 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더 크실 때가 예. 남았다니 이거 제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네. 달리고 예를 들어서 일도요. 저는 딱 하나 쓰고 있을 때보다 3개, 4개 정도 밀려 있을 때 더 잘 나와요. 3-4개가 전부 다. 그 압박감과 네. 좀 무게감 때문에. 맞아요. 근데 한 곡에 있는데 2주일의 시간이 있다. 그럼 그거 잘 못 써요.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거를 좀 그때 일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스스로 자부하는 가장 강점은 정말 이 팬심이 식지를 않아요.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오는 1년의 스케줄들도 신기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작곡가들을 알아가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 모든 게 여전히 계속 신기하기 때문에 그게 최고래요. 선배님들 말로는. 그러니까 원동력. 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다. 사실 어떤 능력보다. 그래요. 네. 자, 음악 많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특히 꽂혀서 많이 듣는 노래 있으신가요? 그 곡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 요즘에 꽂히면 저 한 번 꽂히면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영원히 플레이리스트가 길어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네. 거기에서 늘
점점 길어지는 플레이리스트 사이에 중간중간에 심지어 삽입되어 네. 있는 곡이 바로 종현 씨의 해야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듣고 오히려 제가 막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지만 이 노래는 제가 꼭 제 선곡으로 틀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노래 듣고 와서 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종현의 해야 듣고 오겠습니다. 해야 미안하단 말은 말야 언젠가 아주 먼 그때 마지막에 종현의 해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고통스럽네요. 저는 제작 과정이 떠오르면서 그렇다면 3, 4일 녹음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녹음을 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낮에는요 네. 샤이니 앨범 수록곡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앨범 수록곡 녹음이 끝나면 이 곡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4일을 녹음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4일 동안 총 이 곡을 4번 녹음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4번? 4번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4번 녹음을 했는데 작사해 주시고 디렉 봐주신 켄지 씨도 네. 상당히 멘탈이 붕괴돼요. 둘 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너무 제대로 가고 느껴져. 있는 거야? 네. 네, 고민을 많이 했었던. 해야에 대한 그래서. 이야기로만 3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나중에- 너무 많아요. 나중에 술자리에서 네. 한번. 네. 자, 작사가 김이나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역시 정말 제가 흥을 억누르지를 못해서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폭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세상에요. 네. 어떡하지? 나는 제가 세상에 아직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없고요. 가수들이 나 저 사람 가사로 뭔가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내 곡에 가사를 한번 네네네. 붙여봐 줬으면. 네, 누가 제가 들어봤던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이 나 김이나 내 가수 꿈이 없는 사람인데 김이나 작사가의 가사로 노래를 부르면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가수 되고 싶다라는 말을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너무 멋있죠. 네. 그러니까 작사가 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런 최고의 나의 가사로 네. 꿈을 만든다라는 게 그쵸. 너무 고마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작사가의 매력 뭘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사실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진되는 것이 없으면서도 네. 많은 사람들을 막 되게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거든요. 좋은 점들만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좀 약간 인간적인 성장도 좀 얻게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게 그렇군요. 매력이에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업하실 거니까 좋은 작품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네, 푸른밤에도 자주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요. 어떠한 뭔가 이거 가사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썼다. 나 자랑 네. 좀 해야겠다 싶을 때 푸른밤에 오셔서 자랑하십시오. 제가 막 보낼게요 미니에. 그래요. 네. 자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푸른밤 어떠셨는지. 뭐 너무 정신없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참 굉장히 의미가 크네요. 여러 의미로. 네. 종현 씨와 마주 앉아서 라디오도 하고 제가 좀 이번 생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생. 네. 이번 생은 괜찮은 것 네. 같군요. 자 그러면 노래 보내주면서 김이나 작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곡 더 들을 건데 끝곡으로 이 노래 정말 좋다.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제가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조덕배 씨가 부른 노래예요. 네. 그 본인의 사연이 조금 들어가 있는 가사라서 감상하기 더 좋은 곡인데 네. 지금 이야기는 할 수 없이 근데 곡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조금 어린 분들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성시경 씨 버전으로 들으면 어떨까? 역시 프로세요. 타협을 할 줄 아는 아티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사를 많이 쓰시고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들으면서 김이나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성시경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봄이 올 듯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에 자켓 깃을 여몄다. 어느새 어두워진 밤거리, 집으로 가는 길. 유독 하늘에 별이 맑다. 맑게 빛나는 별을 보려 움츠러든 목을 펴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별을 봤다. 그 순간 다시 세찬 바람이 목 언저리를 훑고 지나갔다. 문득 사는 게 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 높이 떠 있어 닿지 않는 이상은 맑게 빛나는데 내 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찬 바람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턱 밑에 포근한 품이 있는데도 나는 바람을 맞으며 별을 본다. 그렇게 찬바람을 맞으며 꿈으로 향한다. 푸른 포근한 품을 찾아 고개를 떨구느니 찬바람 맞으며 꿈을 쫓는 게 낫다고 수백 번 되뇌어보지만 어느새 다시 깃을 여미고 목이 움츠러든다. 그런다고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유독 하늘의 별이 맑은 날, 유독 내 꿈이 사무치게 슬픈 날, 그런 날.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소희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MGMT의 Time to Pretend였습니다. 그래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 근데 사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야 더 사람이 갈구하게 되고 더 노력하고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긴 해요. 열등감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자조나 좀 부족함을 보면서 좀 원동력을 얻는 편이거든요. 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열등감이라든지 뭐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는 느끼면서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죠. 김종필님, 쫑디 29살, 2딸의 아빠입니다. 신당동 떡볶이촌 근처
사무실에서 트레이닝복에 손자수로 이름 새기고 있어요. 며칠 동안 밤샘 작업했더니 눈꺼풀이 내려앉고 있어요.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29살에 두 딸의 아버지시면 그래도 결혼도 일찍 하시고 자녀도 일찍 보신 것 같은데 비교적 멋있네요. 전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과 책임감이 아닐까 싶어서 멋있게 느껴지고요. 신당동 떡볶이촌이라고 하면 저에게도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그 고등학교 그 서울실용음악학교 나온 곳이 이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주변에서 떡볶이 엄청나게 먹었는데 인연이네요. 인연이에요. 힘내십시오. 6903님, 여기는 식당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건 철야 근무 중이라는 거죠. 야간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아파서 대신 일을 하고 있는데 12시가 넘어가니까 몸이 점점 피곤해지네요. 20대일 땐 이러지 않았는데 30대 후반 되니까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그래도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역시 아버지는 위대해요. 지금 아버지 두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두 분 다 힘내시고요. 늦은 시간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또 가족들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질 겁니다. 생색 좀 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얼마나 오늘 아니라 내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 그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몇 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겠죠. 심야를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전 심야 라디오를 좋아하니까. 끝나고 딱 들어가서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자고 있고 코를 골고 코를 막을 거야. 그럼 깨라고. 5064님, 방금 노트북 오류가 나서 3주 동안 했던 과제 모두 사라졌어요. 무슨 문제인가 열리지도 않고 계속 울다가 푸른밤 들으면서 머리 마음 가다듬고 있네요. 액땜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위로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백업의 필요성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장 따로 안 해두셨나요? 3주면은 사실 이게 엄청난 분량이라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든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 어떻게든 좀 수리센터를 AS 센터 가셔서라도 복구해 보시길 바랄게요. 힘내십시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경민님, 곧 남자친구와 천일이 되는데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고민이 되네요. 특징이라면 27살의 취준생이고 다이어트 중이며 운동을 좋아한다는 점. 종현 DJ라면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천일이니까 두 분만의 무언가를 공통점이 있는 것, 두 분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긴 것, 이런 걸 해줘도 좋지 않을까요? 취준생이고 다이어트 중이고 운동하고 이런 거는 평소에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두 분만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 긴 편지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기라든지 일상생활 속에 함께 녹아들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천일이라는 시간을 더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이런 건 좀 훨씬 먼저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돼서 그런 거 준비해서 주신 거 어떨까요? 사진 같은 거 모아서 앨범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많이 찍어 두셨다면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어플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앨범 어플 같은 거 따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번뜩이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20님, 오늘 제 생일이었는데 쌍둥이 아가 둘 재우고 혼자네요. 쓸쓸한 생일 축하곡 좀 틀어주세요. 친구들이랑 클럽에서 샴페인 터트릴 때가 그립기도 하네요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때에 누렸던 뭔가 즐거운 추억들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 또 있으니까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에 생기셨던 모든 푸른밤 가족분들도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시아의 Breathe Me. 이 곡은 김수영님 신청곡이고요. 듣고 올게요. Help, I have done it again. 오늘 방백. 목련꽃도 잘못이다. 윤재림. 춘계 야구대회 1차전에서 탈락한 산골 중학교 선수들이 제 몸뚱이보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오지고 목련꽃 다 떨어져 누운 여관 마당을 나서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저마다 저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두 고개를 꺾고 말이 없다. 간밤에 손톱을 깎은 일도 죄스럽고 속옷을 갈아입은 것도 후회스러운 것이다. 여관집 개도 풀이 죽었고 목련꽃도 어젯밤에 꽃잎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흔든다. 봄은 미신과 가깝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애인 하나 없이 고독에 몸부림치면서 방바닥만 긁고 있는 것은요, 모두 목련꽃 때문이고요. 어제 본 입사 면접에서 실수를 여러 번 한 것도 다 목련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번 주말에는 이 나쁜 목련꽃이 지기 전에 실컷 놀려주러 가야겠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면요, 그걸 마구 비웃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굳게 믿는 거죠.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꽃놀이. 오늘 끝곡 웅산이 부른 꽃잎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